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808년 스페인을 소나기에 넣은 이후에 본격화되는데요. 여러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들어보셨죠?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808년에 스페인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 스페인 왕이었던 카를로스 4세를 몰아내고 자신의 형이었던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왕위에 올려놓죠. 그때가 1808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은 식민지였는데 본국과 단절이 된 상태였겠죠. 이때가 라틴 아메리카가 300년에 걸친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벗어날 기회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독립 두 영웅 시몬 볼리바르와 산마르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독립을 일궈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크리오요입니다. 이 크리오요는 다른 말로 크리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유럽인과 그의 자손들을 크리오요라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났다. 본국에서 태어났다. 여기에 그들은 차별을 두었습니다. 당시 크리오요의 사회적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꼭대기에 페닌슐라르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났던 백인들을 페닌슐라르라고 합니다. 최꼭대기 지배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크리오요인데요. 스페인 사람이고 백인인데 스페인 본국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메스티소고요. 인디오 흑인 물라토가 그 하위 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오요가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학식도 굉장히 풍부했는데요. 왜 그들은 독립의 선봉에 섰을까요? 식민지 라틴 아메리카의 관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크리오요는. 당시에 스페인 왕은 크리오요를 식민지 라틴 아메리카의 관리로 두었을 때는 이들이 배신을 하고 스페인 왕실에 도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관직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크리오요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닌슐라르와 차별을 받았고요. 그 차별에 반대해서 독립의 선봉에 섰습니다. 우선 남미의 조지 워싱턴이라고 불리는 시몬 볼리바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켰던 인물이죠. 시몬 볼리바르는 라틴 아메리카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시켰던 인물입니다. 이 시몬 볼리바르는 남미에서 지금까지 해방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화폐 단위가 볼리바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포토시 광산이 있던 곳이 어느 나라였습니까? 볼리비아였죠. 이 볼리비아라는 국명이 바로 볼리바르에서 나왔습니다. 시몬 볼리바르가 23살 때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 볼리바르는 이렇게 맹세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명예, 조국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 마음과 팔뚝은 스페인 권력이 우리를 속박한 사슬을 깨뜨릴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저항을 했습니다. 에콰도르 이바르 전투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때가 1823년이었습니다. 이 에콰도르를 해방시켰던 인물 역시 시몬 볼리바르였습니다. 누구랑 싸웠습니까? 스페인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지지하고 있는 왕당파와 싸웠습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천재적 전략가로 통했습니다. 그는 스페인과의 전투에서 유럽 용병을 잘 활용한 인물로 유명한데요. 그 유럽 용병은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온 용병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용병들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실업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시몬 볼리바르가 이 용병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페인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스페인의 부를 너희들한테 주겠다. 용병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5,000명 정도의 병사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유럽 용병이었습니다. 이 유럽 용병을 잘 활용을 해서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이가 바로 시몬 볼리바르였습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남미 6개국을 해방시켰던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남미 6개국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나마,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였는데요. 시몬 볼리바르는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를 연결해서 그란 콜롬비아로 만들었고요. 이 그란 콜롬비아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최선의 정부가 아니라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정부 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라고 늘 주장을 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가 꿈꾼 정치 모델, 어떤 모델이었을까요? 바로 미국형
연방제 국가였습니다. 미국을 싫어했지만 미국을 한편 흠모하기도 했던 이가 시몬 볼리바르였습니다. 시몬 볼리바르가 라틴 아메리카 북부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면 라틴 아메리카 남쪽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인물, 바로 이 인물입니다. 산 마르틴. 아르헨티나와 칠레, 페루를 해방시킨 인물입니다. 여러분, 페루 수도가 리마인데요. 이 페루 수도 리마에 가면은 산 마르틴 광장이 있습니다. 산 마르틴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이 광장을 만든 거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화폐 중에서 5페소의 주인공이 산 마르틴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최고 훈장이 산 마르틴 훈장입니다. 그만큼 이 산 마르틴은 아르헨티나에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이었거든요. 산 마르틴은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독립전쟁을 펼칠 인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의 동료 오이긴스와 함께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칠레를 해방시켰는데요. 여러분, 포에니 전쟁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카르타고의 장군 누군지 아십니까? 한니발이죠. 그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장군 누굽니까?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과 한니발에 비견할 만한 인물이 산 마르틴입니다. 이 산 마르틴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몬 볼리바르와 에콰도르의 과야킬에서 만났는데요. 그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몬 볼리바르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과업은 이미 완수했네. 뒤에 오는 모든 영광은 다 자네 것일세.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왔습니다. 볼리바르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산타마르타 별장입니다. 볼리바르는 우리가 남미를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마지막 유언 아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망 전 볼리바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역사에서 3대 바보는 예수 그리스도, 돈키호테, 그리고 나다. 한편 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브라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브라질은 독립을 했을까요? 당시 브라질로 떠나는 포르투갈 왕가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브라질의 왕이 주왕 6세였습니다. 이 주왕 6세는 포르투갈 왕실을 브라질로 옮겼고요. 나중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주왕 6세는 포르투갈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브라질에는 아들 페드루를 남겨두었습니다. 훗날 이 브라질 국민들은 페드루에게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페드루는 브라질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브라질 독립을 선포했는데요. 그때가 18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드루는 브라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브라질 제국의 초대 황제 페드루 1세입니다. 페드루 1세 때 브라질은 마침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했던 겁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시켰던 인물이 페드루 1세였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국기 한번 볼까요? 이 브라질 국기를 아우리베르지라고 합니다. 노랑과 초록이라는 뜻인데요. 노랑은 광업과 지하 자원을 의미하고요. 초록색은 농업과 산림 자원을 의미합니다. 파랑색은 하늘을 의미하고요. 이 청구의 별자리 보이시죠? 주와 연방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청구를 자세히 보시면 띠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띠에 보면은 글자가 씌워져 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질서와 진보라는 글자가 씌워져 있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는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